마누라 바람 피운 게 자랑이냐 폭로해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바람 피운 거를 인정을 하는 발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쪽팔리면 그만이고 국회의원 안 하면 그만이다. 새끼들한테 상처 주지 마라. 상간자 역시 기혼자라는 거죠. 상간자로부터 아파트와 신용카드를 제공받은 거. 범죄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거죠. 황보승희 의원이 해당 행위자라는 거예요. 황보승희 의원이 남편한테 내가 네 개 쓰레기로 만들어줄게. 너를 쓰레기로 만들어줄게 하는 건 나는 권력이 있다. 상간남도 돈이 많은 부산의 유지고. 그러니까 너 같은 거 하나는 내가 언론 다 막을 수 있고 이 방송을 하게 된 건 우리가 짐을 떠맡아서 대한민국의 언론이 안 해서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는 이 사건을 첫 번째 그 부도덕한 상간자의 관계, 두 번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부분, 세 번째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덮으려고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하는 장면은 많이 잘 알고 있고, 예. 지금 저쪽에서도 뭐 결혼 생활에 뭐 자기가 마치 당하고 사는 것처럼 이제 자기 방어 논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막 주변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는 얘기 안 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바람 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 뭐 그런 얘기도 다 들리고 그 다음에 뭐 법적 조치 명예훼손 뭐 이따위 소리는 뭐 그냥 당연한 레파토리로 그냥 쭉 하고 다니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히든 카드는 하나 숨겨두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이 불륜 간통 사건과 이 범죄 행각이 이제 터졌습니다. 이 황보승희 의원에 대한 어떤 그 단순히 불륜 또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범죄 행각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하게 된 거는 다른 언론이 이 보도를 하도록 우리는 상당 기간 기다렸죠. 네. 8월 맞습니다. 9일 날 우리가 첫 기사를 올리고 지금 한 보름 동안 많은 언론들한테 정보도 주고 좀 보도를 해라 하고 특히 황교성이 전 남편 조모 씨는 많은 언론사에 보도자를 뿌리고 보도해달라 했는데 보도를 안 해요. 결국 우리가 짐을 떠맡은 격이 됐는데 어쨌든 국힘당 내에 이런 의원이 있다는 거, 또 이 의원이 이런 불륜을 저지르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 또 이런 불륜을 저지르면서 부산 유권자들을 속이고 지난 총선에서 나와서 당선된 부분, 이런 부분이라 저희는 황보승희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출당시키고 의원직 사퇴할 때까지 우리가 이 방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 방송을 하게 된 건 우리가 짐을 떠맡아서 대한민국의 언론이 안 해서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저 이명수 기자님 예. 방송에 되게 오랜만이시죠? 아, 예. 전 이게 방송 출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저희가 8월 7일 날 제보 받고 맨 처음 시작은 시사타파 뉴스에서 기사 나와가지고 이종원 대표하고 네네. 제가 통화해서 보도해도 된다. 남편분하고 다 통화돼 있는 거다. 해서 제가 보도하게 됐고, 두 번째 제가 뭐 남편분이 그 제보한 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황보승희 의원한테 또 전화 시도까지 했습니다. 예, 시도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또 카톡도 제가 남겨놨는데 바로 보더라고요. 예, 바로 봤는데 답변 없고, 예, 또 기사가 나가게 됐습니다. 남편의 제보 내용을 조금 볼게요. 예. 예. 그 국회의원 황보승희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2019년 6월부터 11세 연상의 지역 건설업자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선거의 배우자로서 7번의 선거에 함께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이제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너무 유권자를 기만하고 너무 유선자로 살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문제점, 첫째는 가정 파괴범이다. 상간자 역시 기혼자라는 거죠. 네, 처음에는 단순한 불륜 관계로 지내다가 국회의원 당선 후에 서로 이혼하고 결혼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간자가. 그리고 사춘기 중학생 딸이 있고 상간자는 재혼으로 총 4명의 자녀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문제점으로 제보자가 이제 지적을 한 게 뭐냐면 도덕불감증, 죄의식 결핍 환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간자로부터 아파트와 신용카드를 제공받. 이거는 이제 범죄,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예. 굉장히 범죄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거죠. 자, 위장 숙소를 소중한 정치 후원금으로 마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사 직원의 명의로 월 한도 1,000만 원 신용카드를 제공받아서 쓴 거고, 그 다음 명품 구입, 뭐 기자 접대,
때 신용카드로 이제 그런 용도로 쓴 거예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윈윈 하겠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다 그래요. 윈윈이라니. 남편에게 네. 황보 의원이 남편에게 우리는 그냥 윈윈하는 관계야라고 했는데 이 남편의 얘기는 뭐냐, 윈윈이라는 건 권력과 돈이 합쳐져서 뭔가 큰 걸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의미. 예. 상간남의 돈과 황보 의원의 권력을 합쳐서 뭔가 윈윈하자 뭐 이런 얘기를 수차례 했다 그래요. 저희들하고 통화했던 네. 소리 취재팀하고 통화했던 내용은 다 근거 있는 그렇죠. 내용입니다. 다 예, 예. 그 이건 남편분이 이제 우선- 네. 녹취록이 다 갖고 있는. 그다음에 이 제보자가 얘기하는 세 번째, 이건 뭐냐면 해당 행위자라는 거예요. 황보승희 의원이. 왜 그러냐면 상간자 소송과 뭐 불륜 사실 제보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요 당직을 맡았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상간자, 그 상간자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박형준 시장을 지지를 했다는 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도 했고 또 했다니까요. 선대위원장까지 했어요. 예, 했습니다. 예.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보 내용입니다. 이분이 제보하신 내용. 예. 부부 사이 어떤 그런 녹취록을 저희가 요청을 하긴 했는데 황보 의원이 별거 하자. 그러니까 남편은 안 돼. 황보 의원은 그러면 이혼하자. 남편이 확실하지? 그러니까 응, 알았어.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다 폭로해야지 이혼하고 남편이. 그러니까 마누라 바람 피운 게 자랑이냐? 폭로해라 지금. 뭐 이렇게.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바람 피운 거를 인정을 하는 발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자랑이라고 폭로하냐, 의유해라. 뭐 내 한 번 쪽팔리면 그만이고 국회의원 안 하면 그만이다. 라는 발언을 또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새끼들한테 상처 주지 마라, 알았나 뭐 이런. 그래서 황보승희 의원이 남편한테 내가 네 개 쓰레기로 만들어줄게. 너를 쓰레기로 만들어줄게 하는 건 나는 권력이 있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상간남도 돈이 많은 부산의 유지고. 네. 그러니까 너 같은 거 하나는 내가 언론 다 막을 수 있고 너 개쓰레기로 만들어서 너를 부산에서 못 살게 망신을 주겠다. 이런 아주 이 부분이 네. 나는 남자로서 굉장히 분노할 부분이다. 그러겠네요. 예. 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21대 초선이에요. 국회의원으로서는 초선이고 부산 중구 영도가 지역구네요. 근데 정치에 입문한 게 김영호 의원을 통해서 입문을 했어요. 네, 김영호 의원의 인턴으로 입문을 한 것 같아요. 1999년도에. 선거 이력이 좀 있어요. 2004년도에 보궐선거로 처음으로 구의원에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2004년, 2006년, 2010년 이 내리 3번 부산 영도구 구의원이 되죠. 2012년, 14년에는 새누리당의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을 또 해요. 그리고 2018년에 자유한국당 영도구청장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초선이긴 하지만 정치권에 입문한 게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99년에 입문을 했으니까. 남편 예. 조모 씨는 모든 자료들을 주면서 방송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남편분이 뭐 메일로 언론사에게 30몇 군데 뿌렸다고 얘기했는데 보도가 안 되니까 남편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렇게 폭로를 했는데 기사가 안 나가니. 그래서 우리 뭐 그쪽 남편분도 보면 아내 그 황보승 의원 선거운동도 7번 정도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래서 성향은 저희 국민의힘 그쪽 네, 성향, 국민의힘 보수적인 성향인데 성향이 있죠. 결국은 저희가 이제 받은 거죠. 제주 국민의힘 지역구에 당에서 그룹 섹스 문제가 벌어져가지고 그걸 감추고 오히려 폭로한 사람을 경찰이 수사하는 바람에 그분이 서울에 소리 와가지고 폭로 방송 한번 딱 했잖아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주 지역에 도당위원장까지 전부 교체가 되고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8월 9일 날 보도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제주 도당위원장 정리하듯이 빨리빨리 정지를 했으면 그래도 국민의힘에 체면은 싫 텐데 이걸 어떻게 언론을 막아보고 감춰보고 하려다가 결국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 슬그머니 지금 황보승 의원 수석 대변인직만 바꾸는 이런 술수로 이걸 모면화를 하는데 그걸 저희 서울의 소리는 볼 수가 없는 거다. 네. 조진이 잠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지금 한 달 간격으로 예. 국민의힘에서 비리들 문제되는 게 왜 우리 그 서울의 소리만 오는지 난 참 진짜 다른 데서는 언론에 아니 우리하고 성향도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이러다가 국민의힘 그 저기 해결 안 되는 부분 다 제보자들이 다 서울의 소리 오지 않을까. 측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 국민의힘이 언론을 막고 억울하고 보도가 안 되는 분은 서울의 소리 오세요. 언제라도 우리는 해드릴 테니까 뭐 그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거. 네. 많은 분들이 불륜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통죄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면 유명 영화배우 신성일 엄명란도 바로 구속되는 그런 거였는데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그럼 간통을 해도 되냐?
이거는요, 법이라는 건 도덕을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 도덕으로 지킬 게 안 지켜지면 법을 만드는 거거든. 가정사니까 문제제기 안 해도 되냐. 특히나 이런 선출직 국회의원까지 이런 짓을 해서 웬만한 합의도 아니고 남편이 저렇게 서럽고 억울하다고 지금 각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이걸 국민의힘에서 덮으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출당을 하든 국회의원직 사퇴를 해서 이 간통이라는 게 국회의원도 하는데 우리 국민들 결혼은 유부남 유부녀가 막 황보숭이도 간통하는데 우리라고 어떠냐 이런 식의 도덕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은 중히 다스려야 되고 두 번째 황보숭이 의원이 상간남한테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부분은 길명랑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민주당에서 만일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민주당은 어느 구의원 하나만 문제 있어도 하던데 탈탈이죠. 탈탈.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 하나가 특히 수석 대변이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언론들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조용할까요? 서울의 소리만 해야 될 이런 환경이 왔어요. 이제 저희가 먼저 터트렸으니까 뭐 계속 다른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뭐 연락이 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보자 조성화 씨가 보낸 그 제보 내용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게 많아서 그거 좀 한번 이분이 이렇게 꼼꼼하니 적어서 우리한테 제보한 건데 자, 저 타임라인이 이제 2019년 6월부터 해가지고 2021년 8월 사이에 이혼 과정,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다가 이제 제보를 했는데 이제 그 묵살된 내용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불륜이 시작이 됐다 그래요. 본인의 이제 고백으로는 2019년 6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2020년 4월 달에 이제 총선에 당선이 됐는데 신촌에 있는 모 아파트를 제공을 받았어요. 예,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 5월 달에 불륜 사실이 이제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협의위원 그 신청 시까지 이제 계속해서 불륜 행각이 지속이 됐고, 이후 협의위원 신청 시까지 이제 관계 정상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으나 이게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2021년 4월, 이제 올해 4월 달에 법원에 협의위원회 이제 신청을 했고요. 그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황보승희 의원이 남편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제공해 자기 잘못을 인정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국회의원이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도덕한 짓을 저질렀다. 이건 뭐 저기서도 인정되는 거래. 이거는 이제 어쨌든 올 민사상으로 4월 달이죠. 네. 올 4월 달에. 네, 그렇죠. 예. 올 4월 10일 큰 액수 아니다는 것도 어제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네. 뭐 엄청나게 뜬 소문에는 막 뭐 매덕, 10억을 받았네, 뭐 10억을 받았다니 그런데 했는데 뭐 천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 금액은 저는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4월 23일 날 법원에 이혼 상담을 하고 상담서를 직접 외도 사실을 기재를 했어요, 직접. 그다음에 2021년 7월, 그러니까 올해 7월이죠. 상간자 소송, 녹취 등의 증거를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14일 홈페이지에 이제 감사 제보를 했고, 그다음에 7월 15일 날 제보 접수 여부 회신 요청을 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이제 묵살을 한 거죠. 당대표 면담 신청을 했으나 역시 이것도 묵살이 됐고, 회신 요청을 했으나 또 묵살당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는 거를 제보자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7월 22일 날 사무국장 통해서 주말까지 당을 떠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수석 대변인이나 당협위원장, 청년의힘 당대표 뭐 직시 사퇴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또 계속해서 이제 묵살 당했던 당대표 면담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묵살 당했고 주말까지 당을 떠날 것을 요구했으나 또 거부당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고요. 8월 3일 날 언론 32개 언론사에다가 이메일을 통해서 다 발송을 한 거예요. 제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의 소리에 8월 7일 날 저희가 이제 보도가 나간 거죠. 법원에서 이제 그 숙려기간, 이혼 숙려기간이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8월 9일자로 그 이혼이 확정이 된 거예요. 전 남편이 됐네요. 그 샀다 뭐 네. 그런 것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 있잖아요. 네. 증거 같은 거 좀 저희들한테 좀 줄 수 있어요? 상간자의 회사 직원의 카드로 월 1,000만 원 한도. 네. 그걸 갖고서 이제 쇼핑이랄지 명품백을 뭐 구매를 하고 이제 이런 흔적들이 부산 남포역에 있는 롯데백화점 4층에 그 위치한 골프존 광복점에서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151만 원을 결제를 한 거거든요. 황땡땡희님의 L포인트 카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상간남 정모 씨 그 회사 여직원의 카드로 결제를 한 후에 황보승희 의원 명의의 그 롯데포인트, L포인트를 좀 적립을 한 상황인 거죠, 이게. 뭐 아파트 국회의원 당선되고 서울 오면서 아파트도 세를 얻어 상간남의 큰딸 명의로 그 아파트를 계약했다. 그렇죠. 보증금은 약 1억 되고 월세는 뭐 200만 원 확실치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국회의원이 과연 받아서 되는 거냐? 이거 불법 아니냐? 법률가들은 이거 좀 검토 좀 해봐.
네, 신촌에 있는 이게 아파트. 그래서 여기 이제 아파트 입구고요. 그다음에 이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건 남편이 직접 제공을 해준 거죠. 내 사진을. 예. 상간남이 제공해준 황보승 의원의 신촌 거주지 내 식탁. 저 이제 여기가 황보승 의원의 거주지라고 알 수 있는 게 이제 뭐 명함, 예. 뭐 이런 거를 저희한테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신 거죠. 예. 아파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예, 아파트는 어떤 걸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서울에 숙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부산 사람이니. 그래서 이제 그 상간자가 자식 4명인데 그중에 큰딸 큰딸. 예. 명의로 신촌에 그랑자이라고 했어요. 신촌 계약을 하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110동 2101호를 그러니까 큰딸 명의, 상간자의 큰딸 명의로 계약했다는 게 이제 핵심이고, 네. 만약에 이제 뭐 그냥 할 것 같으면 자기 명의나 음, 황보승이 명의나 상간자 명의나 뭐 명의는 많은데 큰딸 명의를 사용했고 네. 그 월세를 대납한 거지. 그러니까. 아, 월세 대납. 이제 아파트 이제 월세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자들 접대비를 국회의원 카드가 아닌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를 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